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나스닥 선물이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0.12% 오르며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정치 리스크,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반응을 하고 오히려 관세를 더 신경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세한 시장 얘기 일타 강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건수입니다. 네. 네.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 좀 네. 논리와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네. 더 할 말이 없을 것 아, 같은데. 그래요? 네. 일어나야 되나? 예, 싶어가지고. 예.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보셨을지. 저는 좀 이제 사실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11시에 뭐 매경도 보셨겠지만 뭐 다른 또 이제 뭐 TV를 보면서 탄핵 선고 관련된 부분들을 한 네. 1시간 가까이 시청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좀 재밌었던 거는 이거 같아요. 탄핵 선고 하려고 약간 그런 이제 주문을 넣을 때 이제 좀 길게 좀 쭉 얘기했잖아요. 그때 막 코스닥 막 폭등 나오고 코스피도 막 쫙 올라가고 뭐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희한하게 딱 주문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파면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툭툭툭 밀렸었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 이후에 5분 뒤에 갑자기 나스닥 선물도 같이 밀렸어요. 예, 같이 줄줄줄 세면서 거의 -1% 정도.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 없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었어요. 예, 무슨 뭐 해외발 관련된 뉴스들 뭐 많이 제가 체크를 하는데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네라고 좀 생각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좀 시장 얘기를 당연히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좀 이제 종목도 새로운 종목 쪽으로 우리가 좀 이제 색깔이 좀 바뀌는 것 같기 때문에 새 판짜기로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일단은 지금 중간에 제가 이렇게 잠깐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속보에 대해서 뉴스를 이제 봤는데 일단은 그 선관위원장과 그 한덕수 권한대행 이 두 분이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죠. 8일 날 대선 조기 대선일을 확정을 짓는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경 신문에서는 뭐 6월 3일 정도가 될 거다. 뭐 6월 초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이제 뭐 다음 주 8일 날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일정을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 그리고 국힘 또 새로운 또 후보들 그래서 지금 뭐 정치 테마주들 난립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치 테마주 하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주가 등락을 많이 거듭하고 난립하는 모습이 보이면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강하게 불리시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 왜? 테마주잖아요. 예, 그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실제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모멘텀 있는 뉴스가 나와도 실적에 찍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못 가고 주저앉고 오히려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2달 동안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과연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사례. 2017년도죠. 2017년도의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3월 11일 이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둔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요 때였는데 선거 이후에는 그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가 결국은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죠?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는 지금은 약간 좀 다르죠. 이때 당시는 트럼프 1기 때고 1년차 때 관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을 때였어요. 예. 트럼프 1기 1년차 때, 그러니까 취임한 지 한 2~3달 돼서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2017년 말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때 당시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차트를 좀 보면은 탄핵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해도 뭔가 클리어링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였죠. 관세. 계속 관세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더욱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와 또 비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되면서 뭘 봐야 될지 말씀을 해 주셨고 시장 안에서 그때까지 뭘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관세죠. 근데 관세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미국이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거의 뭐 진짜 대폭락을 했잖아요. 나스닥이 거의 -5% 넘게 급락이 좀 나왔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18년도 경험해 보셨을 분들은 아실 거다. 믿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2기 행정부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서로 말싸움을 좀 대립각을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9일 날 최종적인 상호 관세를 다 매길 예정이거든요. 그 전까지 뭔가 자기는 이제 협상하는 국가에 대해서 무역 관세를 관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어제 인터뷰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도 낙폭을 계속 하락하고 지금도 반등이 한 마이너스 5% 나오면 기술적으로 나스닥이 원래 1% 정도 반등 나오거든요, 선물이. 근데 반대의 상황인데 오히려 하방에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다른 또 국가가 미국을 향해서 또 보복을 할까 봐. 이제 보복이죠. 협상, 그러니까 협상 들어에 보복을 하는 부분들, 그에 대한 우려감들이 거의 지금 피크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폴리마켓이죠. 폴리마켓. 굉장히 좀 정확성이 높죠.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제 투표를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2025 리세션 비율이 무려 50% 과반수 넘게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터지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좀 굉장히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판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서 정치 테마주도 어떤 종목들이 대장이 될지를 오늘 같은 날 또는 내일 모레까지 확인하시고 차후에 눌렸을 때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린 차원에서요. 결론 이렇게 도달하겠습니다. 지수 욕심 부리지 말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세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미국장의 본격 반등이 나올 때 지수 욕심 부리되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테마 장세, 어쨌든 2달 정도의 남은 조기 대선 정도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오늘 정치 테마주보다는 좀 다른 테마를 좀 선별하자라는 측면에서 갖고 왔으니까요. 잠시 그 종목, 대표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정치 테마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 대선 후보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후보분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분이신데 그분과 연동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도 연동이 있는 종목이 저는 딱 한 섹터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바로 대북주죠. 대북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어떻게든 제대로 취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이제 테마성에 대한 일시적지 이런 쪽을 좀 공략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전에 가장 강했고 찐이었던 그쪽 대북주를 공략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현재가 57,900원에 말씀드리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엘리베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진짜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아실 거 2018년 때 이 종목 진짜 거의 템버거였잖아요. 현대엘리베이 물론 이제 현대로템도 있고요. 근데 현대로템 방산석계 너무 강해서 많이 올라갔었고 그렇죠. 사실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이 대장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건설, 물류, 자동화 및 대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북한의 7대 사업권 유일하게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 현대아산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대아산이 현재 현대엘리베이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어요. 현대아산은 비상장 기업이죠. 따라서 그와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된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시그러질 때쯤에 분명히 김정은은 뭐 나와 친구다, 여전히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소통 가능성 관련된 부분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이 만약에 그쪽이 좀 우뚝 서는 뭔가 배경이 된다면 대북 테마 아시겠죠? 뭐 아실 겁니다. 2017년, 18년도가 문재인 정권 단시였기 때문에 그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엘리베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안에서 정말 최근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네, 맞아요. 네. 주가 흐름은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 보면요. 최근 흐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또. 조용하게 올라왔어요. 증시가 무너져도 뭐 그냥 조용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배열 전환했는데 멀리서 보면요.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사실 이때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 때 이때 뭐 베트남 하노이 가서 회담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생중계도 하고 많이 그랬던 기억하실 텐데 이때였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세게 부를게요. 이 종목 중장기 종목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 79,0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선으로 단기 추세 라인 볼 테니까요. 현대 엘리베이 지금 당장 뭐 바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네.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 현대 엘리베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묵묵히 모아가자 긴 호흡으로 네.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하시죠? 관세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낙폭을 확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TV에서는 굳이 제가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4시에 너튜브 방송에서 여러분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진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반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힌트 조금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방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4시에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